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데 슈퍼센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주 A리그의 가장 뜨거운 라이벌전이죠. 2026년 2월 27일에 열리는 멜버른 빅토리와 애들리드 유나이티드의 오리지널 라이벌리. 이 경기를 데이터를 통해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분석은 이런 순서로 진행해 볼게요. 먼저 이 경기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 배경부터 짚어보고요. 이어서 양 팀의 스쿼드, 특히 핵심 결장자 문제를 분석할 겁니다. 그리고 전술적인 상성과 세트피스, 또 수비와 공격에 숨겨진 진짜 지표들을 샅샅이 살펴본 후에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최종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 경기의 중요성인데요. 이건 그냥 단순한 축구 경기 90분짜리 승부가 아니에요. 시즌 전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리그 순위표에 아주 거대한 영향을 미칠 그런 경기입니다. 현재 순위를 보면요. 4위인 애들레이드와 5위 멜버른의 승점 차이가 단 2점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이 경기 결과 하나로 순위가 그냥 뒤집힐 수 있다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이걸 승점 6점짜리 경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이기는 팀은 플레이오프 홈 어드밴티지를 향한 경쟁에서 정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는 아주 중대한 승부처예요. 겉으로만 보면 완벽하게 팽팽해 보이죠. 올 시즌 두 팀이 딱 한 번씩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나눠 가졌거든요. 하지만 이건 일종의 착시 현상입니다. 그 속에 숨겨진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죠. 바로 스쿼드와 치명적인 결장자 문제입니다. 감독의 경기 계획은 선발 라인업이라는 청사진에 그대로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두 팀의 청사진 중 하나에는 아주 치명적인 설계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과연 어느 팀일까요? 자, 예상 선발 라인업인데요. 홈팀 멜버른 빅토리는 4-2-3-1 포메이션으로 전력 누수 없이 최정예 멤버가 그대로 나섭니다. 반면에 원정팀 애들레이드 유나이티드는 4-1-4-1 포메이션을 들고 나오는데 이 라인업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원본 자료에서는 지금 애들레이드 스쿼드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어봉이 뽑힌 원자로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폭발적인 에너지는 있는데 그걸 제어할 방법이 없어서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말 그대로 통제불능 상태라는 거죠. 문제의 핵심은 바로 연쇄 부상입니다. 팀 전술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크레이그 굿윈, 그리고 수비의 방패 역할을 하던 수비형 미드필더 안셀모, 여기에 피에리아스, 리악, 하밀 같은 핵심 백업 자원들까지 전부 다 빠졌어요. 이건 그냥 선수 몇 명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팀의 척추가 부러진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아니, 그럼 이 선수들의 이탈이 대체 얼마나 치명적일까요? 데이터가 정확히 말해줍니다. 부상으로 빠진 크레이그 굿윈, 이 선수가 혼자서 팀 전체 공격의 무려 40% 이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부재는 말 그대로 팀 공격의 대동맥이 뚝 끊겨버린 것과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멜버른의 강점이 어떻게 애들레이드의 이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멜버른 빅토리는 측면 공격을 굉장히 즐기는 팀입니다. 이번 시즌에 시도한 크로스 횟수만 봐도 무려 355회에 달해요. 끊임없이 양쪽 날개에서 상대 수비를 두들기는 팀이라는 거죠. 바로 이 점이 애들레이드의 가장 큰 약점과 정확하게 맞물립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안셀모가 사라지면서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의 치명적인 공간, 우리가 흔히 하프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그 공간이 완전히 열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은 1월에 선수로 뽑혔던 멜버른의 후안 마타가 가장 좋아하는 사냥터입니다. 그가 이 공간을 마음껏 휘저으며 쉴 새 없이 크로스를 올리는 장면이 눈에 선하게 그려지네요. 그리고 이 위협은 경기가 잠시 멈추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극대화됩니다. 월드클래스 키커인 후안 마타가 공을 차고 강력한 피지컬을 자랑하는 센터백 로데릭 미란다가 제공권을 장악하니까요. 모든 코너킥과 프리킥이 애들레이드에게는 거의 재앙 수준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수비 지표를 통해서 양 팀의 안정감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단순히 몇 골을 먹었냐가 아니라 기대 실점이라고 하는 XGA 값을 통해서 수비의 진짜 퀄리티가 어떤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현실과 확률의 큰 차이가 드러납니다. 멜버른은 23골을 실점했지만 데이터상 기대 실점은 20.2골에 불과해요. 오히려 운이 좀 없었던 셈이죠. 반면에 애들레이드는 27실점만 한 게 다행이었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허용한 찬스의 질을 따져봤을 때 거의 30골, 정확히는 29.8골을 실점했어야 마땅하다고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애들레이드의 수비가 그야말로 모래성처럼 허술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골키퍼 조슈아 스미츠의 영웅적인 선방쇼 덕분에 겨우 버텨온 거죠. 데이터에 따르면 스미츠 선수 혼자서 팀의 추가 실점 2.8골을 막아냈다고 합니다. 공격 쪽에서도 아주 비슷한 패턴이 발견됩니다. 한 팀은 계속될 수 없는 행운에 의존하고 있고요. 다른 한 팀은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공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정말 재밌습니다. 애들레이드는요, 기대 득점이 21.9골, 그러니까 22골 정도 넣을 기회밖에 못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32골이나 넣었어요. 무려 플러스 10.1. 통계적으로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초과 득점이죠. 반면에 멜버른은 딱 자기들이 만든 기회만큼 아주 정직하게 득점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엄청난 행운에 기대고 있고 다른 한쪽은 실력으로 승부하고 있다는 게 명확하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골은 언제쯤 터질까요? 역사는 경기 막판의 드라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맞대결에서 75분, 86분, 심지어 추가 시간인 97분에도 골이 터졌거든요. 특히 벤치 자원이 부족한 애들레이드는 피로가 쌓이는 경기 막판 15분에 극도로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경기 외적인 변수들까지 모두 종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 조각들이 어떻게 하나의 명확한 결론으로 모이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모든 외부인들이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애들레이드는 원정 이동 때문에 피로가 쌓인 상태고요. 이 경기의 주심인 알렉스 킹은 판정이 관대한 편이라 홈팀 멜버른의 피지컬하고 거친 스타일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전문 배터들의 자금, 이른바 샤프머니는 멜버른의 다득점 승리 쪽으로 압도적으로 쏠리면서 배당률을 1.50까지 끌어내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했을 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첫째, 애들레이드의 구조적인 붕괴와 멜버른의 전술적 우위를 고려하면 멜버른이 승리하고 양팀 합쳐 2.5골 이상의 다득점 경기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둘째, 애들레이드의 체력 저하와 얇은 벤치 뎁스를 감안하면 승부를 결정짓는 골은 전반전보다는 후반전에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팽팽한 라이벌리라는 겉모습의 환상을 걷어내고 나면 데이터는 우리에게 단 하나의 논리적인 결론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예측하는 최종 스코어는 멜버른 빅토리의 3대1 승리입니다. 멜버른이 가진 전술적 우위와 애들레이드의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결정적인 홈 승리로 이어질 거라는 분석입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경기에서 어떤 점을 가장 주목해서 보실 건가요?